소름 끼치는 내부 폭로가 터졌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완전히 썩어 있다. 최강욱 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원총회, 단순히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토론은 없고 발언은 막히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연결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이 망할 뻔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당론 채택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에게 야유를 보내고 입틀막을 했다는 개파정치 의원들의 실체.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의원들의 어떤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나중에 네. 이제 의원이 되시면 의총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네. 들어가면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이니까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찰청장이 소집하는 네. 시도 경찰청장 회의 이런 거 하잖아. 네네. 그러면 거기에 다 뭘까 이거씩 달고 되게 다 가서 막, 앉아 있잖아. 주렁주렁. 네. 그것들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론합니까? 안 하지. 못 하잖아. 네, 네, 네. 거의 비슷해. 아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반상회 같은 모임을 한다 해도 네네.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듣는 분이 있고 네. 누구 말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수인 쪽으로 가서 그냥 붙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아.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얘기하는 사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경청이나 하면서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그래도 듣고 판단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괜찮아.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서 이 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방향을 그렇죠. 엇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손들고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손들고 나가면 에이 또 나가네 진짜?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하는데? 민주당끼리 하는데? 네. 아니 진짜 야유 보내고 거짓말 같지? 소리 이거 의총을 그래서 공개해야 치고 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물론 모든 의총을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중요한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건 좀 공개를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또 조용하겠네. 나올 사람이 몇 명 무슨 없겠네. 야유를 공개하면. 하고 그거 이제 그래. 생중계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을걸? 그러니까. 내 장담해 정말로.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진짜. 그럼 좋잖아. 예, 예, 의총도 예. 빨리 끝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막 얘기를 하면은 의원총회장에서 뭐 토론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 A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나가서 한준호가 B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재정이 나가서 뭐 C를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가 좁혀가면 얘기를 하고 이래야 토론이 되는 거잖아. 예. 한 번 하면 끝이야. 한 번 했는데 이제 막 나가서 못 짜가지고 작전 짜고 나가가지고 막 어거지를 쓴다?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번 했는데 또 하냐고 이제 이런다고. 그게 작전이야. 얘들아. 못하게. 그러니까 딱 3분 발언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이 이슈할 때 당론을 만들 때가 이제 가장 조금 문제였는데 저는 당론 절대 반대였거든요. 당론을 하는 네네. 순간 입틀막 하려고 법사위 입틀막 하려고 지금 당론 만드는 거다. 검사들이 만든 거 가지고 와서 이거 당론에서 꼼짝 말고 그냥 통과시켜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그래서 제가 그날은 처음에 먼저 얘기해버리면 다른 반론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재반론을 못하니까 예. 일부러 좀 뒤에 얘기하려고 기다렸어. 음. 그런데 아무도 처음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당론 되겠더라고요. 당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네. 당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손 들고 나간 거예요. 제가 3명이 소신 발언을 한 걸로 들었는데 저도 지난번 들었어. 박주민 의원까지는 들었어. 김용민 의원. 한 네. 분은 누굽니까? 저 알아요. 네. 누구? 서대문. 맞아요. 김영호 의원님. 네. 추미애 의원님도 발언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반적인 얘기들을 3분 안에 이제 이 법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법 처음 그날 나눠서 그쵸. 이렇게 받은 건데 법이 몇 조가 뭐가 문제고 이건 어떤 구조가 문제인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하고 들어왔죠. 왜 위험하다. 검찰이 수사권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망가뜨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온 의원들이 이제 다 저를 이제 반박하는 당정 협의 다 됐다는데 뭘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등등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속 그냥 터진다니까. 가다 보면
이거 저기 빨리 당론하자는 의견이 더 많네. 당론 이렇게 돼버리는 거. 나는 거기서 뭐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속상한 게 우리 당 의원을 상대로 자기들이 선거 때 그걸 위해서 선거에 나서서 출마했고 이걸 이루겠다고 다 얘기한 사람들이. 맞아요. 21대든 22대. 그렇지. 검찰 개혁 다 내세웠잖아. 얘기하면서 나간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된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참담해요. 어떻게 우리 편한테 이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것도 밑도 끝도 없어. 그렇게 막 한참 얘기하고 자 이래서 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중요하고 하면은 다 앉아가지고 헤이 뭐 경찰학 됩니다. 똑같아. 응. 맞아. 그러고 있으면 그거를 너 이리 나와봐. 이걸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다 좀 있으면 아유. 너 반면이지. 막 이러고 있잖아.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뒷근형으로 그 또 저기 그 텔레그램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생중계한다.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강욱 김용민이 악을 써가지고 의총이 지체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 의총도 안 끝나고 막 기사가 나와. 맞아. 강경파들이 또 뭐 혼란을 일으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또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좀 너무 늦었는데 밥 먹고 갑시다. 뭐 이런 놈이 또 생겨. 밥 먹고.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 거야 확실히 개파들끼리. 지금 공개된 김용민, 최강욱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하나로 묶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답답하게 느꼈던 그 질문, 왜 개혁이 이렇게 늦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180석인데 왜 못 밀어붙이지? 왜 계속 어딘가에서 걸리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개혁이 늦어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막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더 충격적입니다. 의원총회 안에서 개파 단위로 움직이면서 발언을 막고 흐름을 통제하고 사실상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는 것. 이게 지금 드러난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흐름을 막는 구조. 그래서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토론이 안 됐는지, 왜 속도가 안 났는지, 왜 항상 어딘가에서 멈췄는지 전부 연결됩니다.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개혁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원이 알 수 없는 공간에서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발언은 제한되고 일부 개파가 흐름을 결정하고 있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개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지금까지 당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총회 생중계를 해야 한다. 이건 누군가를 압박하려는 요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답답함에서 나온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당원들은 결과만 봐왔습니다. 개혁이 왜 늦어지는지, 왜 흐름이 꺾이는지, 왜 항상 마지막에 멈추는지 이유는 알 수 없고 결과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문제가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여달라. 지금은 믿고 맡기는 정치에서 보고 판단하는 정치로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한 요구로 보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정치의 주체로 올라온 신호라고 봅니다. 이제는 말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총회 생중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게 가장 정당하고 가장 민주당다운 방식입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당원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6월 보안수사권 논의 전에 반드시 이게 정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같은 구조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번 겪었습니다. 왜 개혁이 막혔는지, 왜 속도가 꺾였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바꿀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이걸 그냥 넘기면 분명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